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택수 중에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비율은 85.8%이고요. 그 소유자 중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 도 내 거주자, 즉 실수요자는 전체의 86.4%라고 합니다. 또 2021년 발표한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10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0년이라는 긴 보유기간 동안 집은 우리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제이고 권리를 보유한 실물 자산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집이지만 진입금액도 크고 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평균 10년을 보유한다고 봤을 때 30대에 첫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평생 몇 번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아야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매우 능력이 있고 운이 좋으신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의 거래를 위해서 10년 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을 바라보는 내 집 마련. 그럼 어디에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해답을 조금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그 산업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이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유튜브에는 없더라고요. 쪼개서 한 장 한 장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내용은 2022년 3월에 용인시에서 배포한 내용이고요. 먼저 사업의 개요와 개발 계획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원에 약 83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자가 되어서 GTX-A 용인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하고요. 자족도시 플랫폼을 실현을 하고 사업 대상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서울 방향, 이쪽이 부산 방향. 이 사업지의 특징은 남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동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에요. 영동고속도로 위쪽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 이 위쪽 북서쪽으로는 수지 쪽, 이 서쪽으로는 광교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신갈, 기흥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은 분당선, 죽전, 보정, 구성역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GTX 용인역, 이제는 구성역이라고 하죠. GTX 구성역이 이 분당선과 환승이 되도록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요. 사업이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당초에는 2022년 12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이게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도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공사 준공도 자연스럽게 아마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개발 계획의 상위 계획에는 2035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40 용인 도시 기본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곧 발표가 되면 이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용인시는 벌써 이제 11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10만이 되다 보니까 경제 자족도시, 용인은 그동안엔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그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가 함께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제 경제 자족도시로서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수용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 자체의 일자리가 아주 많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서도 빠질 수 없는 GTX A라인이 지금 구성역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구상도 한번 보시면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이렇게 부추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발목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발목이고 여기가 앞코, 여기에 뒷굽 이렇게 해서 부추 모양인데요. 이렇게 기다란 남북으로 해서 길게 IT 등 첨단 산업을 계획을 했고 여기는 첨단 제조산업, 이 첨단 산업과 제조산업이 이제 연결이 된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북서쪽으로는 공동주택 계획되어져 있고 이 아래쪽에
이쪽에도 공동주택 조금 있고요. 단독주택 용지 여기 있고요. 복합용지 여기가 상업지예요. 여기 있고 공공업무지구 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긴 모양의 부추 모양의 사업 대상지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이주저택지는 요 중앙에 요 구성역 바로 옆에 GTX 바로 옆에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 협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획 변경이 되어진 거고요. 학교 용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셋, 네 개소가 되어지고 유치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지금 S1 자리, 이렇게 플랫폼시티의 가장 북쪽에 S1 자리, 보정역에서 서쪽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정지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는 통합임대는 요 남쪽에 서쪽, 요쪽이, 여기가 지금 광교 쪽이거든요. 광교와 구성역 근처, 이쪽이 연원마을, 요쪽이 언남동이고요. 여기에 공공통합임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가장 관심이 있는 여기 주상복합 자리, M1, M2, M3, M5, M6가 주상복합 및 민간아파트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평수는 조금 다양하게 갈 것 같아요. 작은 평수부터 해서 큰 평수까지. 85제곱미터 초과는 지금 여기 M3 부분, 여기가 지금 구성로예요. 구성로, 여기 언남동 들어가는 길, 요 구성로 요 앞에가 바로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들이 조금 들어올 예정인데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요 주변으로는 연원마을이나 여기 언남동 하마비마을 요쪽으로는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구축이다 보니까 이 20년 정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동하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M3가 아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지금 주거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 면적의 11.1%밖에 안 되죠.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그리고 복합용지로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미 이 주변에 주거 공간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져 있고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플랫폼시티 자체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지 않을 계획이고요. 요 보라색이 상업용지, 남북을 횡단해서 이렇게 S자로 여기가 아마 이제 센트럴파크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중앙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구성역, 여기가 GTX 용인역 예정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환승이 되고 여기는 공공업무시설, 주상복합,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파랑색이 산업용지예요. 첨단산업용지. 요 위쪽에도 첨단 지식산업 있고 이제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공원 녹지까지 아주 계획이 잘 되어져 있고요. 인구 수용 및 주택 공급 계획은 이 플랫폼시티 안에는 전체적으로 인구는 한 2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주택 수로는 10,000세대 정도, 1,416세대 공급 계획이 되어져 있고 이 중에 단독주택은 154세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5,392세대, 이 중에 공공 및 민간 분양 통합임대가 다 포함해서 5,392세대 되고요. 주상복합은 4,870세대, 이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주상복합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계획은 여기가 지금 탄천이 지나가요. 탄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거와 연결을 해서 공원 녹지 계획은 이렇게 플랫폼 파크, 이제 가칭이죠. 센트럴 플랫폼 파크와 이 탄천을 연계해서 방사 순환형 선형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요게 지금 이 용지 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트레이더스 자리죠. 트레이더스 있고 요 옆쪽으로 용구대로가 있고요. 산업용지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해서 첨단 지식산업이 A, B, C, D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이 D 구역에는 이미 GC 녹십자 이미 있어요. 녹십자 연구소도 이쪽에 있고요. 첨단 제조산업은 이 아래쪽 남쪽으로 해서 이 첨단 지식산업의 유치 업종 예시예요. 이거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연구개발업, 첨단 의료품 및 의약품, 반도체, 통신, 방송 장비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첨단 제조 산업에는 유치업종이 의료용 물질의 의약품, 의료, 정밀 광학기, 전자부품, 통신 제조, 그래서 첨단 제조 산업이 이쪽 아래쪽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GTX 구성역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복합단지 특별계획으로 구역이 되어져 있는데,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신거점 용인 플랫폼 도시를 구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용인 플렉스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시기는 한데, 여기가 스카이 플랫폼에서 여기에 공원화를 하고요. 여기가 주상복합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공원화를 해서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계획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호텔, 백화점, 컨퍼런스, 컨벤션홀, 멀티플렉스 홀, 영화관, 복합 쇼핑몰, 대형 서점 이런 게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교통 처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플랫폼 시티의 요 사업 대상지 자체는 이렇게 경부선으로 해서 동서가 나뉜 요 가운데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부고속도로고, 이쪽에 용구대로가 지나가고, 죽전, 보정, 구성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하철은 이제 지하로 가니까 상관이 없고, 큰 도로, 이 용구대로가 굉장히 넓어요. 용구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단절되어진 형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특별한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가로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 자체로 주변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대중교통이 마을버스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조금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두 개 노선 계획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지로 가는 길에 여기 이현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소연초등학교와 소연중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이 길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도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플랫폼 시티 자체가 이 남쪽이나 동쪽에서 진입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요 보정동이나 수지 쪽에서 특히 또 광교 쪽에서 진입하기에는, 그리고 현재 교통계획으로는 좀 애매해서 잘못하면 이제 섬처럼 되어서 직선거리는 가까운데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면 그게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행 연결도로 역시 이제 보정역에서 보행 연결도로를 이쪽에, 이 위쪽으로는 차량 기지가 있어요. 차량 기지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차량 기지에 대한 이전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이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여기를 이제 상업시설이나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행 연결도로 하나 예정되어 있고, 하늘색 언더패스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차량 기지가 있어서 아마 지하로 내려가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기 구성역 아래쪽에도 언더패스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 보행 연결도로에 오버패스라고 하면 이제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복합 환승센터의 지상으로 스카이파크처럼 이렇게 걸어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연결패스, 오버패스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쯤에, 여기는 제가 보니까 보정역 전이니까 여기가 트레이더스고 여기가 삼성플라자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더 지나서 이쪽으로 오버패스가 예정되어 있네요. 주변에 다른 사업과 이제 비교를 해둔 표인데요. 이거 인구 비율은 보니까 인구 밀도는 102.0명으로 판교보다도 쾌적하게 지을 예정이고요. 공원 녹지율은 높네요. 공원 녹지율은 판교보다 쾌적하게 녹지율 높게,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볼 게 이 자족용지예요. 자족용지율이라는 게 이제 산업을 유치하면서 이 자체 직장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용지인데요.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반시설은 역시 기반시설도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자료는 용인시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서 보시면 돼요.
플랫폼 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경기도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요. 그것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 시티에서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산업시설 용지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 낮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인가가 나면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토지 조성이 되면 2026년부터 기업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 2년 후부터는 입주기업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시티 안에 주택 공급은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용인 도시공사 담당자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토지 조성이 되고 2027년에서 28년 정도 되어야 아파트 용지가 기업에게 분양이 될 거라고 해요. 건설사에서는 용지 분양을 받고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공급 시기를 조절할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건설사에서는 빨라도 2028년에서 2029년이 되어야 아파트 첫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용인 플랫폼시티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청약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플랫폼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는 기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입니다. 플랫폼시티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의 비율이 높게 개혁되어져 있는데요. 플랫폼시티 안에 주거 계획은 약 1만 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관련 산업까지 생각해 봤을 때 주택수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시티를 주변으로 이미 수지, 죽전, 보정, 마북동, 구성동, 언남동, 청덕동, 신갈동, 그리고 더 넓게는 광교, 동백까지 기존의 주거 인프라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플랫폼시티로 출퇴근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들입니다. 마을버스나 경전철 등으로 플랫폼시티까지의 접근성만 개선이 된다면 모두 주거지로서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용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이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면 플랫폼시티 안에 GTX를 타고 서울 삼성, 용산까지 그리고 서북 쪽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선호도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도 GTX-A 전 구간 개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가 맞습니다. 투자던 실수요던 플랫폼시티의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빠르면 5년 안에 첫 분양이 될 예정인데 청약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기축 아파트로 시작해서 갈아타기가 맞는지 각자가 결정할 몫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은 치밀한 계획과 공부 그리고 한 번의 실행이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부동산은 타이밍보다는 시기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 공인중개사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